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라고 부르는 누군가의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던 순간, 혹은 환한 미소 뒤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던 경험 말입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우정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과 불편함. 우리는 흔히 가짜 친구는 금방 알아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가짜 친구들은 훨씬 더 교묘하게 자신의 본 모습을 숨깁니다. 그들은 노골적인 배신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혹은 아주 정중하게 유지되는 가면 뒤에 숨어 있죠.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은 우리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인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그들의 행동 속에 숨겨진 동기와 패턴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진짜 친구가 아닐 때 드러나는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심리학적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조언이나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과 칼 융의 그림자 이론에 깊이 뿌리를 둔 통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진실함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곁에 늘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정은 보통 신뢰, 신뢰, 그리고 함께하는 성장과 같은 단어들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모든 우정이 이러한 이상적인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사회적 관계망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우리가 수백 명의 사람을 알고 지낼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감성적인 유대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그룹의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리와 신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정한 신뢰 없이 이 소중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관계의 끝에는 기만과 실망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가짜 친구들은 바로 이 겉모습과 실체 사이의 틈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당신의 편인 척하지만 그들의 행동 동기는 불안감, 경쟁심, 혹은 숨겨진 원망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억압하는 자신의 모습, 즉 내면의 어두운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질투, 불안,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안고 있을 때 이 감정들을 바깥으로, 즉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대신 그들은 그 그림자를 소위 친구라고 부르는 당신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죠. 겉으로는 당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당신의 존재, 당신의 성공, 당신의 성장이 일으키는 불편함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기반을 이해하고 나면 가짜 친구의 첫 번째 신호를 훨씬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보통 노골적인 배신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교묘하죠.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첫 번째 심리학적 신호는
바로 지속적인 깎아내리기입니다. 이것은 대놓고 하는 비난과는 다릅니다. 농담이나 조언, 심지어는 응원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근데 솔직히 요즘엔 그런 기회는 흔하잖아. 혹은 당신이 성공에 들떠 있을 때 과거의 실패를 굳이 끄집어내 상기시킵니다. 잘 됐네. 근데 예전에 너 비슷하게 하다가 잘 안 됐었잖아.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겠다.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심지어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머물도록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H. 스미스의 질투 이론과 같은 연구들은 사람들이 타인의 성공의 위협을 느낄 때 그 성공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최소화하려는 행동에 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마음의 기저에는 바로 이 질투가 깔려 있습니다. 가짜 친구들은 이러한 질투심을 조언이나 농담이라는 가면 뒤에 숨기는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칼 융의 투사이론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 즉 자신의 실패, 불안감,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깎아내릴 때 사실 그들은 당신에게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파괴적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나면 지지를 받았다는 느낌 대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숨겨진 분노는 당신의 자신감과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우정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심리학적 신호 중 하나인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도 때로는 우리에게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건설적이며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반면 가짜 친구의 비판은 우리를 작게 만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입니다.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뒷담화, 칭찬처럼 들리는 비아냥, 혹은 비판으로 위장된 말과 같은 간접적인 적대 행위가 노골적인 갈등만큼이나 자존감과 관계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서서히 아주 조금씩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그들의 당신에 대한 지지가 조건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원하지만 당신의 성공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과의 가까운 거리는 소중히 여기지만 당신의 성장은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숨겨진 그림자를 의식하기 전까지 당신은 그 그림자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깎아내리기라는 패턴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상황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첫 번째 신호가 당신의 성공의 순간에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면 두 번째 신호는 그와 정반대의 상황, 즉 당신이 가장 힘든 시련의 순간에 가장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두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정작 필요할 때의 부재입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사소한 약속이나 일상적인 대화에 항상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당신에게 시련을 안겨줄 때 진짜 친구의 존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가짜 친구는 당신이 어려움에 처한 순간마다 사라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심리학 연구들은 어려운 시기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 자체가 회복 탄력성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힘든 순간에 누군가가 내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암, 그것이 바로 신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인생이 순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혹은 얻을 이익이 있을 때만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그들은 당신과 거리를 둡니다. 칼 융은 관계의 진정성은 고통의 시간에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역경은 사람들이 쓰고 있던 가면을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무의식적인 동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당신의 가장 힘든 순간에 사라지는 가짜 친구는 그들의 우정이 결코 진정한 의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재는 바로 그들의 그림자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 관계가 진정한 관심이 아닌 편애, 안락함 혹은 이기심 위에 세워졌음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신호가 당신이 높이 날아오를 때 가짜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준다면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이 추락할 때 그들의 본 모습을 폭로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전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지로 위장한 깎아내리기,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의 부재. 이 두 가지 신호는 거짓된 우정의 완전한 초상화를 형성합니다. 하나는 당신의 성공 중에 작동하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시련 중에 작동합니다. 하나는 당신이 날아오를 때 자신감을 갉아먹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추락할 때 당신을 버립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거나 냉소에 빠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의식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칼 융이 강조했듯이 우리는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옴으로써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호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피상적인 친절함을 진정한 우정으로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건강한 관계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당신의 성장을 돕는 관계에 투자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명확성을 얻게 됩니다. 우정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할 때만 그렇습니다. 은근한 깎아내리기를 통해 드러나는 숨겨진 분노,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지지가 필요할 때의 부재. 이 두 가지 심리학적 신호를 알아차림으로써 당신은 거짓된 친구들을 가려내고 당신 자신의 성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그림자에 대한 통찰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짜 동기를 숨기지만 그들의 행동 패턴은 언제나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패턴을 보게 되면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현명하고 더 강해졌기